안녕하세요. 미국 이민 전문 변호사 주디장입니다. 오늘은 취업이민 영주권 케이스의 마지막 과정인 인터뷰 준비에 대해서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그래서 3단계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첫째는 인터뷰에 도착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둘째 어떤 서류를 준비해 가야 되는지, 셋째 어떤 질문들을 받는지,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네, 다 인터뷰 노티스를 받으셨을 텐데요. 인터뷰 노티스에 보면은 언제 몇 시에 어디로 오라고 적혀 있죠. 노티스를 자세히 읽어보시고요. 15분 전에 도착하시고 페이스 마스크를 써야 된다던가 자기 펜을 가져와야 된다던가 이런 거 유념하시고요. 그다음에 당일에 변호사 참석이 가능해요. 대면 참석도 가능하고 전화로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담당 변호사하고 상의하셔서 변호사가 그날 참석하는 것이 좋을지를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의견은 모든 질문은 당사자에게 하기 때문에 그 준비가 가장 중요하고요. 당일에 변호사가 참석하는 것도 물론 도움은 됩니다. 그러나 이제 보다 참조인 역할이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변호사가 참석한다고 의지하시고 준비를 안 하시면 안 돼요. 통역이 만약에 필요하신 경우에는요. 요즘 인터뷰 노티스 보면은 전화로 참석할 수 있게 준비해 놔라라는 내용도 있는데 대부분은 이민국에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통역하는 분들을 이렇게 풀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본인들이 전화로 연결해서 본인들 인터프리터를 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 취업이민인 경우에는 가능하다면 너무 떨리거나 아니면 전혀 영어가 어려워서 인터프리터가 필요하신 경우가 아니라면 본인이 하는 쪽으로 노력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인터뷰에 당사자가 있고 또 이제 가족이 있을 수 있잖아요. 가족들한테도 인터뷰 노티스가 나오는데 시간은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같은 인터뷰어가 하기 때문에 그날 이른 시간으로 나온 사람 시간에 맞춰서 가세요. 100에 99은 온 가족은 함께 인터뷰를 합니다. 뭐 떨어뜨린다고 걱정하실 건 아니고요. 그러나 거의 대부분 같이 인터뷰를 하고요. 배우자 같은 경우는 어덜트니까 그 배우자의 신혼조회 과정에 또 이제 좀 추가가 되는데 자녀들 같은 경우는 거의 질문이 없어요. 나이가 몇 살이냐, 학교는 어디를 다니냐 이 정도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도착하시면 인터뷰 노티스를 보여주시면요. 그러면 어디로 가라 라고 안내를 해줄 거예요. 플로어든지 룸으로 가시면 접수 창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인터뷰 노티스를 보여주시면 자동적으로 체크인이 되고 이 웨이팅룸에서 기다려라 본인 담당 인터뷰어가 나와서 이름을 부를 것이다. 그래서 기다리고 계시면 담당 오피서가 나와서 이름을 부르고 한 사람만 이름을 불러도 일단 4명이든지 하여튼 온 가족이 일어나서 그 오피서를 만나러 가세요. 그러면 그 오피서가 다 같이 인터뷰를 할 것인지 뭐 나눠서 할 것인지 얘기를 할 거예요. 도착하시면 그 일반 사무실인데요. 오른손 들어라. Will you speak truth and truth only? 라고 물어보고 사실대로 얘기하겠다. Yes. 라고 하면 그때서부터 인터뷰가 진행이 됩니다. 자, 그럼 필요한 서류는 무엇일까요? 다시 인터뷰 노티스로 돌아가셔서 인터뷰 노티스에 보시면은 다음 서류들을 가져와라. 체크리스트로 사용해라 라는 이런 대목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따라가시면서 해당 사항이 있는 건 다 당연히 준비하셔야 되고요. 또 특이사항이 있어서 변호사가 하라고 한 것이 있으면 또 준비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실제로 나온 인터뷰 노티스를 좀 보면서 도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인터뷰 노티스에 보면은 메디컬 리그잼 제출하지 않았으면 가져와라. 제출했으면 가져가실 필요 없고요. 자, 당일에 가져가는 서류들이에요. 이미 제출한 서류들도 있어요. 그런데 당일에 원본을 가져가시면 이게 과거에 제출한 서류하고 대조한 다음에 원본을 돌려줍니다. 그래서 이미 제출했어도 원본을 또 가져가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업데이트하는 서류면은 이 원본을 내가 킵하고 싶으면 카피를 하나 만들어 가셔야 돼요. 그래야 오피서가 카피는 킵하고 원본을 돌려줍니다. 그 다음에 이민국에서 준 모든 원본 서류를 가져와라 라고 해요. 그래서 EAD라던가 여행허가증이라던가 콩보카드라던가 과거에 뭐 취업 그 비자 승인 났었던 거 H1B든 O1이든 뭐 L1이든 이런 이민국에서 나한테 주었던 모든 승인 서류는 가져가시고요. 학생 신분으로 있으셨던 적이 있으면 I-20도 가져가셔야 되겠죠. 그리고 그 중에서 만약에 너무 오래돼서 내지는 회사에서 나한테 안 줘서 없는 게 있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이민국에서 발송했기 때문에 이민국은 사실은 기록은 있어요. 근데 그날 인터뷰에 이제 좋게 하기 위해서 가져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사하다가 잃어버렸습니다. 내지는 너무 오래돼서 카피밖에 없네요. 라고 설명한다고 하더라도 큰일은 나지 않습니다. 있는 서류는 다 가져가시는 걸로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취업이민이잖아요. 취업이민이니까 회사에서 아직도 나한테 잡오퍼가 있다라는 거를 보여줘야 되겠죠. 그래서 회사에서 잡오퍼가 있다라는 확인 편지 가져가시고요. 그동안 회사에서 이미 일하고 있었으면은 페이스톱도 가져가시도록 하세요.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나면은 이제 출생증명을 해야죠. 그래서 한국 사람 같은 경우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해서 출생증명 서류를 원본을 가져가시고요. 영어가 필요하면 영어 번역본도 가져가셔야 됩니다. 자, 배우자 같은 경우에 결혼관계 증명서도 가져가셔야 되겠고요. 이제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부모 이름이 나와 있고 내가 어느 날 출생했는지 이런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배우자 같은 경우에요. 최근에 결혼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이게 취업이민 케이스지만 이 배우자가 과연 정식으로 결혼한 케이스냐 아니면 뭐 친구 관계를 돕느냐 이런 의심을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케이스를 진행 중에 결혼했다거나 결혼하신 기간이 짧으신 경우에는 혹시라도 두 분의 관계를 또 질문할 수 있으니 두 분이 함께 진행하신 서류들을 가져가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조인트로 파일하신 세금 보고서라던가 헬스 인슈런스에 두 분이 같이 올라가 있다라던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뭐 리스 어그리먼이라던가 뭐 차 인슈런스라던가 이런 것들 해서 몇 가지 챙겨가시는 것을 권하고 싶고요. 혹시라도 범죄 기록이 있으셨던 분들 이 기록 오리지널로 준비해 가시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미 제출하셨겠지만 원본으로 된 Certified Copy of Final Disposition 법원에서 뗀 서류 꼭 가져가세요. 예상 질문들 말씀드리면서 혹시라도 거기서 추가할 뭐 서류가 나오면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취업이민이니까 일단은 이 회사에서 어떻게 잡 오퍼를 받게 됐는지,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래서 취업 오퍼를 받아서 스폰서십을 받았는지, 혹시라도 회사가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들이 있을 수 있어요. 케이스를 준비할 당시부터 변호사님과 다 상의하셨으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 다시 한번 정리해서 가시고요. 그리고 나서는 I-485 양식을 통해서 신원조회 과정에 들어가요. 그래서 I-485 양식도 어른들은 다 잘 한번 읽어보시고 가셔야 돼요. 아이들한테는 별 질문이 없고 별로 문제되는 사항도 없으니까 괜찮지만 어른들은 읽어보시고 가시고 그거 따라서 질문을 많이 하니까요. 그 다음에 당사자, 취업이민 당사자는 내 잡 오퍼 레터에 뭐라고 써있나, 잡 타이틀이 뭔지, 그 다음에 잡 듀리가 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숙지하고 가시도록 하세요. 간혹 가다가 같은 얘기지만 조금 다르게 해서 이렇게 질문이 길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거는 이제 피하는 것이 좋겠죠. I-485 양식을 보시면요. 이름이 뭐냐부터 시작해서 주소가 어디냐, 그 다음에 과거의 employment record를 물어보고요. 그런데 이 employment record가 취업이민 케이스 경우는 조금 중요해요. 그래서 혹시라도 취업이민 하시면서 이제 펌이라는 신청서를 내셨을 수도 있고 경력이 있다라는 내용으로 이제 영주권을 신청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혹시라도 I-485에 잘못 기입된 것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매의 눈으로 보시고 과거 서류들과 충돌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당일에 하루빨리 자수하셔야 돼요. 가셔서 내가 리뷰를 하다 보니 실수로 잘못 적은 게 있더라, 빠졌는데 이제 들어간 게 있다던가 뭐 넣었는데 빠진 게 있다던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전부 다 준비를 잘 하고 가셔야 되고요. 서로 충돌되는 내용이 없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과거에 뭐 F1 비자라던가 비자 신청서 대사관에서 했었던 거하고 충돌된 기록이 있는 경우까지도 오피서들이 보는 사례들이 있으니 과거 비자 신청 기록까지도 한번 찾아보시는 것이 사실은 이 취업이민 영주권 인터뷰에서 중요한 과정이에요. 자, 취업하신 거기 장소하고 내 거주 지역하고 혹시라도 틀리면 왜 틀린지 설명이 필요하겠죠. 그다음에 입국 기록이 중요합니다. 입국 시에 적법한 비자로 언제 들어왔는지, 어떤 서류로 이제 들어왔는지 이런 거를 확인하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have you ever 질문들이 있어요. 당신 이러이러한 일 한 적이 있느냐, 체포된 적이 있느냐, 시민권자인 척 한 적이 있느냐, 뭐 마약을 한 적이 있느냐, 스파이 짓을 한 적이 있느냐 이런 질문들이 있어요. 그래서 have you ever 질문들이 쫙 있는데 이거를 보시고 해당 사항이 만약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항상 설명할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서류가 필요하면 서류를 가져가셔야 되고요. 여자분들보다도 남자분들은 특별히 군대 갔다 온 기록이 있으신 분들은 have you ever 질문에 두 가지 yes인 기록이 있죠. 군대 다녀왔느냐, 밀리터리 트레이닝 받은 적 있느냐. 이제 여기에 yes를 하셨으면은 이게 한국에서는 뭐 civic duty니까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갔다 왔다라는 그 증빙 자료를 또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 끝나고 나면은 그날 내가 승인을 레코멘드 하겠다 이렇게 끝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내가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되겠다, 내지는 추가 서류가 필요하겠다라는 이런 이제 얘기를 들을 수가 있으세요. 자, 지금까지 왔을 때는 혹시라도 추가 서류 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이제 굉장히 오래 끊는 것이 아니라 그 추가 서류 요청을 받는 대로 이제 답을 하시면은 너무 오래지 않아 좋은 결과가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오늘 취업이민 인터뷰 과정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준비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